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7월 19일 날 미국 주식시장이 7월 3주차 금요일 날로 미국의 7월 옵션 만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주 월요일 날 7월 19일 날 1%가 넘는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가? 언론들은 계속해서 뭐 경제학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뭐 폭락장에 다가오게 된다.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조만간 폭락장에 다가오게 된다. 큰 손들이라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잃게 될 것이다. 또 금융계에서 저명한 인물들도 뭐 폭락장에 당하고 같은 뉴스를 퍼뜨려 놓고 7월 19일 날 이제 급락을 만들게 되면 그와 같은 뉴스를 아침서부터 일어나서 전공서적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한 기술적 분석가들은 야, 이거 진짜 언론이 보도한 대로 이제 폭락장에 나오나 보다. 파생시장 만기가 끝났는데 파방 변동성이 더 커질 조건이 아닌데 이렇게 됐다, 큰일 났다, 가격 차트 띄워놓고서 이제 난리가 나게 되죠. 그렇지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7월 20일 화요일 날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아니다, 2020년 3월 글로벌 금융시장 폭락기와 전혀 반대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만약 지금 조건에서 조금 더 돈을 벌겠다고,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조금 더 돈을 벌겠다고 꿔땡기면은 똥배짱 부리다가 황으로 된 수가 있다. 빌황이죠. 황이 되는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공개를 했고, 오늘 그 결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간단한 이제 안내 말씀드리자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희가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가 창조적으로 저희 지재권을 사용해서 분석한 내용이기에 공개 방송에서 공유드리는 내용들 모두 다 레퍼런스가 존재를 하지를 않는 100% 저희의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한 저희의 100% 지재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분석 결과 또는 분석 과정에 있는 시각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시게 된다면, 수년 전에 저희가 분석했었던 것도 증권방송에 가져가서 미국 금리 그거 분석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그대로 베껴갖고 발표한 사람이 있죠. 저희가 공개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쉽게 지재권이 우리에게 속한다는 것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적정한 수위에 이와 같은 공개방송을 통해서 근거 자료들을 남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덥석물어서 자기 것이냐 가져가게 된다면 너무나 쉽게도 저희에게 큰 이로움이 발생된다는 점, 머리를 한 번 더 굴리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7월 19일 날 미국의 금융시장이 1%가 넘는 폭락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7월 3주차 금요일 날로 미국의 옵션 만기가 끝나서 하방 변동성이 더 격화되기보다는 이제 좀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7월 19일 미국의 금융시장이 마이너스 1%가 넘는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에 주요 언론들을 보게 되면 지속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큰 폭락장이 다가오게 될 거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어떻게 그렇게 책을 써서 돈 번 게 다행이겠죠. 가격 차트 그어놓고서는 뭐 폭락장이 다가오게 된다, 뭐 대비를 해야 된다와 같은 헛소리를 짓거려냈지만,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살펴본 이야기는 옛다 메롱이다 라는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언론 내용을 퍼뜨려 놓고 7월 19일 날 폭락이 나오게 되니까 가격 차트만 분석하는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을 뿐이 없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번 주 화요일 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에 들려주는 이야기는 2020년 3월 폭락기와는 정반대의 조건에 와 있다. 오히려 여기서 조정이 추가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오케이 땡큐가 되게 된다는 점 공유를 드렸어요. 그 결과예요. 7월 19일 날 S&P 500 지수가 급락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4월부터 형성된 박스권의 상한 수준까지 왔다가 지금 돌아서고 있는 곳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나스닥도 돌아서고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다 포함되어 있는 뉴욕 종합주가 지수의 가격 차트만 보더라도 2021년 4월에 왜 박스권이 형성이 됐는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공개 방송에서는 공개를 안 했지만 매우 명확하게 이와 같은 박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가격 차트만으로 설정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뉴욕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이 노란 박스권으로 들어온 게 3월 미국 옵션 만기, 6월 미국 옵션 만기예요. 근데 얘는 7월이죠. 옵션 만기만 진행이 돼요.
3월 선물 옵션, 6월 선물 옵션 만기인데 7월에는 옵션 만기만 진행이 되게 되고, 즉 변동성이 격화될 조건이 좀 약해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온 게 넌센스다, 오버하고 있다야, 그 말이 되게 된다는 점을 공유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 뒤에 지금 7월 19일 폭락 이후에 결과를 보게 되면 다 돌아서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공포지수가 7월 19일 날 앞서서 봤었던 주요한 미국의 종합주가 지수들이 마이너스 1%가 넘는 폭락을 나타냈대. 7월 19일에만 20%가 넘는 급등을 나타내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와 같이 2020년 3월서부터 형성된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 헤딩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또 공포지수만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지금 여기에 얘를 뚫으려고 한 번 헤딩했지, 두 번 헤딩했지, 세 번째 헤딩 자리지 않냐, 뚫고선 갈 가능성이 높다,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와 같은 게 어떻게 뉴스 보도가 될 수 있는지 황당하죠. 그러던 말던 이 공포지수만 기술적 분석하게 되면 그와 같은 소설을 이제 적게 되지만, 저희는 공개방송을 통해서 이 공포지수가 2020년 3월 미국의 코로나19 경기부양정책이 시작된 이 시기서부터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은 미국의 실물 경기 개선세, 그 개선세를 만들고 있는 미국의 경기부양정책의 그 성과에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뚫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공개방송에서 이제 살펴본 바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2021년 5월서부터 7월까지의 현물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좀 격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재 선물의 급락 현상이다. 즉 주요한 금융상품들에서 2021년 5월서부터 현재까지 선물 매도 포지션이, 비트코인 포함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이 강화되어져 왔고, 방향성이 상방이더라도 1개월과 3개월마다의 변동성이 여기를 넘어가기도 하고 못 미치기도 하고 또 딱딱딱 맞물려 가기도 하고, 지금은 이와 같이 하방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 임계 수준까지 와 있어요. 방향성이 상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 변동성이 나올 수 없는 수준까지 목재 선물 매도 포지션, 그리고 2021년 5월서부터 7월까지 꽤 긴 기간 동안에 상방 방향성 속에서 하방 변동성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공유를 해왔고, 결정적으로 공개방송에서 지속해서 공유해온 바와 같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의 등락에 주가지수의 등락에 연동되게 돼요. 다만 급락이라는 게 2020년 3월과 같이 급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의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게 되는데, 주식가격 지수가 이중 고점대를 넘어서 상승하는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일정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빠르게 방향성이 수렴되게 되면서 코로나19가 발생이 안 됐더라도 이와 같은 조건상의 2020년 3월경에는 이와 같은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주식시장의 폭락 현상이 나타날 조건이 갖춰져 있었죠. 근데 지금을 보게 되면 검은 선과 파란 선의 괴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져 있는 중이에요. 왜? 2020년 3분기 미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에 종결된 뒤서부터 미국이라는 경제의 바스켓 속에서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미달러 유동성 규모가 갖춰지게 됐고, 3분기 이후로 주요한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빨라지게 됐고, 미국은 2021년 3월에 들어와서 2.6%의 물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활성화되는 2%를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되게 됐지만, 지속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6월에는 매우 단기간에 5.4%까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파란 선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 2021년 5월서부터 7월까지 오게 되면서 상승세가 제한되면서 이 괴리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지수가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는 가격을 움직이는 실체를 여기다가 찾겠다고 아무리 많은 선을 긋고 급등 분석 방법, 엘리어트 파동 여러 가지 갖다 놔도 찾지를 못해요. 공포지수가 헤딩을 하던 말던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이라는 가격 차트를 대한민국 증권방송은 이게 정설인 것처럼 계속 모든 사람들이 가격 차트 띄워놓고서는 선몇 개 긋고 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기술적 분석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현재 사용하는 기술적 분석 방법은 컴퓨터도 없고 계산기도 없었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격, 그 시장에서 그래야 되는 가격뿐이 확인할 수 없었던 시절 과거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방법론을 그 HTS 증권사 프로그램에다 그냥 갖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확률 통계적인 방법이 좀 더 배가가 됐을 뿐 수행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쌍바닥의 병목을 넘어서면 사라. 가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얘가 저기라면 얘가 쌍바닥일지 밑으로 빠질지 모양을 보고 판단해서 얻게 되죠. 병목을 넘어서면 사라, 넘어선 것 같았는데 도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기에 손절을 잘해야지.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절을 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후행적인 지표예요. 이 후행적인 지표를 갖고 지금은요, 천지가 개벽했어요.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던 유치원생이, 한글 배운 유치원생이 있다면, 스마트폰의 네이버 앱에 들어가서 경제지표 메뉴에 핸드폰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60초라는 시간 동안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실적을 적으면 50개, 많으면 100여 개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즉, 경제 현상이나 특정 금융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경제 지표가 무엇인지를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게 되고, 2025년이 되게 되면요, 자동차 스스로 운행을 하게 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코앞으로,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게 되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2030년으로 되게 되면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에서 베타 테스트를 마친 인공지능이 영화에서 본 것과 같이 인간의 실제 직업을 대체하는 시절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까지 계산기하고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 가격 차트에 점 찍어 놓은 걸로 만들어준 기술적 분석 방법이 거기에다가 자기가 소중하게 피땀을 흘려서 만든 소중한 돈을 거기다가 무모하게 베팅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은 3개월마다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게 돼요. 근데 투자를 한다고요. 그리고선 가격 차트 띄워놓고 매분, 매초, 매틱 가격 차트를 띄워놓고선 사고 팝니다. 무엇을 사고 파는 것입니까? 기업의 실적, 산업 업황, 글로벌 경기의 개선세, 특정 국가의 정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격을 보고서는 변동성에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마장에서 어느 말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 할까를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는 거죠. 투자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돈이 투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시간이 인물전 정실학이라는 경영의 6대 자원 중에 들어가는 시간을 일정 기간 누적해서 투자가 됐을 때 그 성과가 일정 기간에 경과돼서 나오는 것이 투자지. 로또 당첨되는 것, 제비뽑기를 하는 것, 경마장에서 어떤 말이 먼저 선을 들어오고 오게 될까 여기다 베팅하는 것, 이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예요. 너무나도 대한민국의 증권방송은 매분 매초 매틱 사고 파는 것을 투자인 양 트레이더라는 멋진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매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매우 단기 몇 초 만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속해서 벌 수 있다면 대학원까지 가서 석사 박사를 딸 필요도 없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충분한 돈을 몇 초, 몇 틱 만에 벌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 같이 살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투자라는 것은 시간이 누적해서 투입이 됐을 때 얻게 되는 성과고 매분 매초 매틱 사고 팔아서 얻었다면 그것은 확률 계속 몇 번을 이겼다면 확률 통계에서 말하듯이 반드시 실패 확률 1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본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 이와 같이 가격 차트를 보고서는 공포지수 헤딩해서 조심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폭락을 자꾸 얘기하는데 2020년 3월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쉽게 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가격 차트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가들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 그들이 설명 못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게 됐죠. 자, 7월 21일 날 미국 건자재 기업 중에 하나의
상승률이 7.03%를 기록을 했어요. 목재 선물이 같은 날 7.75%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같은 날 7.87%의 상승을 기록했어요. 다 7%의 수준. 나머지는 좀 약간 소수 좀 이하는 차이가 있지만 7%대의 같은 날 미국 건설적 기업도 목재 선물도 비트코인도 같은 날 상승을 했죠. 자, 근데 비트코인만 가격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연동성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비트코인의 일본 가격 차트 열고선 분석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7월 21일 날 비트코인 7.87% 상승한 걸 갖고, 야, 이거 봐라. 너 무식해서 몰랐지?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야. 저게 데드캣 바운스. 폭락이 진행되게 되다가 일정 수준의 반등이 어느 정도 흡족한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고양이가 뛰어오르는 말도 안 되는 현상과 같이 폭락기 중에 나타나는 데드캣 바운스야. 다시 돌아가면 비트코인이 7월 21일 날 7.87% 상승한 게 폭락장에서 일시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데드캣 바운스다. 근데 같은 날 목재도 7%대 상승, 건자재도 7%대 상승을 했어요.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만 보고 데드캣 바운스를 외치는 기술적 분석가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살펴보면, 이 자료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왔죠. 글로벌 옵션 인덱스예요. 얘가 파란색 선으로 향하게 되게 되면 주요한 금융상품들은 하락이 나타나게 되고, 빨간색 선으로 가게 되면 상방 변동성이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품들은 글로벌 옵션 지수에 연동되어져 오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같이 다 연동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녹색 검색 창에다가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의 약자 주상지라는 걸 치게 되면, 물론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져 있죠. 이 주상지 카페에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 위에다가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올려놨죠. 2020년 3월 25일 공개방송 자료예요.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것에 들어가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같은 기간에 연동돼서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금 공개방송에서 보는 것과 같은 글로벌 옵션 지수도 확인할 수 있죠. 자, 비트코인도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옵션 지수가 파란 선으로 향하는 다른 금융상품들이 하락하는 기간에 연동돼서 비트코인도 하락해요. 옵션 지수가 빨간색 선으로 향할 때 S&P 500 상승, 나스닥 상승, 금 상승, 안전자산이라고요. 주식시장하고 같이 움직여요. 이와 같이 상승하는 기간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옵션 지수가 최근까지 이 녹색 선을 향해서 다소 제한된 하방 변동성이 진행되게 됐고, 이때 연동돼서 반대로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앞에 목재 선물, 미국의 건자재 기업, 건설 기업, 다른 금융상품들과 같이 비트코인도 연동돼서 하락하는 현상이 진행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7월 21일 날 미국 건자재 기업이 7% 상승, 목재 선물이 7% 상승, 비트코인이 7% 상승, 기술적 분석가들 가격 차트에다 온갖 선 긋고 엘리어트 파동 띄우고 구름대 띄우고 볼린저 밴드 띄우고 MACD 띄우고 RSI 띄우고 다 띄워도 왜 같이 이게 움직였는지 자기들은 설명을 못하니까 아예 언급조차 하지를 않죠. 그리고 설명을 하려고 봐도, 야, 이게 건자재 기업,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고, 부동산 경기, 이 미국의 부동산 경기에 연관되는 이 목재 선물이고, 얘는 실체가 없고 뭐 가치가 0으로 간다는데, 이게 지금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것도 놀랍고, 왜 이 같은 날 이렇게 상승하게 됐을까?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날 그간의 하방 변동성이 같이 진행되던 주요한 금융상품들의 상승률이 비슷하게 나온다. 즉, 가격 차트,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만 보고 데드캣 바운스, 이 말을 주장하는 기술적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연동되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이 다 폭락장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
데드캣 바운스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꺼진다? 글로벌 금융시장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판타지 소설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증권방송만 틀면 이 가격 차트만 분석하는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게 정설인 것처럼 떠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매우 놀라운 것은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네이버의 경제지표 앱에 들어가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가 다 경제지표에 실적을 매번 공짜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산기와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 그때에 머리가 좀 뛰어났었던 사람이 만든 기술적 분석 방법을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판단, 투자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까? 좀 게을르게 과거의 것을 계속 얽매여 있지 말고 천지가 개벽한 이 문명의 이로움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데드캣 바운스 네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냐로 좀 반말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매번마다 늦은 시간 퇴근하신 주무시기까지 소중한 여가 시간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늘 제공드리고자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고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